어. What are you? Thank you. Thank you for the advice. You agree on my I do 100%. You know, scholarly, because what I am seeing is quite kind of descriptive, kind of a layman's, like an ordinary thought, ordinary thinking. Yeah. But as for a scholar, you know, a scholarly, theoretical point of view, I lack the mentality. Because I'm kind of communicating people, ordinary people, like easy to be understood, you know, but in a theoretical way. Empirical way, I think it's hard to put it in my mind. You said just your second semester. Got it. Thank you.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짧아. 일단 안경을 좀 벗고. 네. 요즘 제 논문의 주제가 AI랑 금융 서비스랑 연결이 되다 보니까 자꾸 컴퓨터를 켜면 AI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이거 3월 17일자 뉴스에 보니까 우리는 피지컬 AI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해서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보면은 그냥 그냥 AI 기술이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아니, 엔비디아 CEO가 한 말인데, 이제 AI가 자그마한 PC나 스마트폰에서 벗어나서 로봇이나 자유주행차 등과 같은 물질적인 실체를 가지는 시대가 열린다고 해서, 이제 챗봇 시대를 대화형 AI 챗봇이 본격적인 AI 시대를 연다. 그래서 피지컬, 우리가 이제 보여지는, 요즘 몸짱 같이 AI도 이제 피지컬하고 시각화돼서 보여진다는 걸 얘기하는 기사인 것 같은데, 모니터 밖으로 아니에요? 모니터 밖으로 AI가 K 제조업을 뒤흔든다 해서 제조업 자체에 기술에 AI가 이렇게 접어든다는 그 얘기 아닌가요? 제가 아니지. 아닌가요? 지금은 뭐냐면 AI가 처음에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에서 AI가 사용이 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AI가 커뮤니케이션을 대신해주는, 대화요? 그러니까 대화를 대신해주는, 예를 들면 지금 챗봇 같은 거지. 그런 시대이다가 이제는 이제 터미네이터 시대가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로봇이 실제로 AI를 담고 그 AI의 명령에 따라서 실체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시대가 됐다, 이런 얘기야.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도 거기에 AI가 탑재돼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여기 가지 말아야 될 때, 우측으로 돌아야 될 때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직접 물리적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AI 시대가 됐다, 이런 얘기지. 맞아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말이 그렇게 안 나오네요, 교수님. 금방 하신 말씀이 여기에 보면 대화형 AI 챗봇이 본격적인 AI 시대를 열었다면서 피지컬 AI 열었다면 피지컬 AI는 이제 피지컬 AI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거야. AI 시장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피지컬 AI에 대한 얘기가 없어. 근데 그 AI가 그 앞에 보면 자율주행차 등 물리적 실체를 가지는 시대가 이제 피지컬 AI 시대다,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였습니다.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그 영화에 나오는 머릿속에 컴퓨터 움직이는 터미네이터 그림 좀 나와요. 그렇지. 그런 시대가 왔다, 이런 얘기야. 예,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침 뉴스에 뜬 거를 그냥 한번 넣어봤고. 땡! 본격적으로 제 논문과 관련된 기사는 2025년 2월 11일 제목만 보면 2025년 은행권의 생성형 AI 도입 급증 실행 단계로 진입이 되고, 다음에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생성형 AI 도입이 되면서 금융에 AI가 접어들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뭐 핸드폰을 쓰면서 스마트폰이 이제 일상생활화 되면서 모든 금융 업무는 그 스마트폰에 있는 앱 하나 가지고 지금 다들 많이들 은행에는 뭐 잘 가지 않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요? 은행에 가십니까 요즘? 하루에 한 달에 은행 몇 번 가십니까? 예? 어제 갔다 왔어요. 자주 가십니까? 요즘 앱으로 다 합니다. 일주일에 은행 몇 번 가세요? 보통 예전에 비해서? 예전보다는 많이 안 가게, 안 가요. 그죠? 안 가시죠? 근데 은행을 갔더니 네. 근데 사람이 또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또. 맞나요? 계시기도 엄청 많으시던데요. 괜찮습니다. 뭐 이게 은행에 가서 해야 할 업무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맞아요. 그 AI가 지금 은행 금융소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 AI 기술이 접어든 이런 앱들의 그 AI 기술이 잘 스며들어서 고객들에게 잘 맞춰진 서비스가 된다면은 은행에 덜 가게 돼도 되겠죠. 근데 하지만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이 AI 기술을 금융 서비스에 이렇게 녹여들면서 제공자 입장에서 은행의 상품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제공자 입장에서 만들어진 앱들이다 보니까 고객들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거부 반응을 느끼거나 그래서 아직까지는 AI 그 금융 서비스를 믿지 못하고 은행에 가시는 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AI 기술의 발달의 어떤 속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조만간 정말 좋은 기술들로 이제 AI로 금융 서비스를 쓸 수 있는데 그때 그 서비스를 고객들이 편하게 쓰려고 하면은 고객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AI 금융 서비스의 품질이 어떻게 지금 고객들이 그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실제를 좀 알아야 될 것 같다는 것이 제 논문의 키포인트인데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논문의 키포인트라고? 지금 요거예요. 요거. AI가 은행 경제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는 방향에서 단순한 그 자동화 도구가 아니라 그 전략적인 성공 요인으로 발달을 하려고 하면은 지금 제공되고 있는 AI 금융 서비스가 제공자 중심이 아니라 은행에서 만들어내는 그 기술자들에 의한 그 중심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 소비자들 중심으로 그 챗봇이나 금융 서비스가 좀 변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걸 변화되지 않을까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니까 지금 생성형 AI라는 자체가 그거 아니야? 네? 생성형 AI라는 자체가 그거잖아. 그런데 그 생성형 AI 기술을 그 챗봇을 만드는 그 제공자 입장에서 만들어진 이 AI 앱이 사용자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게 어떤지 경험에 대해서 설문을 좀 해가지고 그 사용자 지금 어떤 점이 불편한지 또 어떤 면을 고려를 해서 그 AI 금융 서비스를 앞으로 은행이나 그 금융기관에서 그 전략을 짤 때 어떻게 짜야 되는지 지금 소비자들이 어떤 면이 궁금한지 그건 연구 영역이지 임마. 연구 영역? 근데 그거를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이론적으로 뭘 어떻게 그래서 그래서 지금까지의 연구는 단순히 서비스 품질이 고객에게 어떤 신뢰를 느끼고 만족을 주는지에 대한 그 직관적인 그런 연구들이 많았고 이렇게 단순히 기존 연구의 흐름을 보면은 품질이 어떻게 만족을 느낀다. 그리고 또 이 품질의 그 탐 기반의 기술 수용성에 따라서 그 기술 수용력에 따라서 어떤 재사용 의도를 느끼는지 또 고객의 경험이 그냥 그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 충성도를 느끼는지에 대한 그 기술 말이 안 되죠 오늘 AI 금융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연구는 이루어졌지만 대체로 기술 수용 정도라든지 신뢰라든지 고객 만족 이용 의도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구가 진행이 되어 있었는데 이에 제 논문의 제목은 그 AI 금융 서비스 품질이 지속적으로 이용이 되고 고객에게 충성도를 느끼는데 그 최적 자국 수준이라는 조절과 CMC를 매개로 넣어서 어떤 면이 고객에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형을 그려보면 AI 금융 서비스가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데 그 AI 금융 서비스의 품질이 CMC를 통해서 어떻게 매개가 되고 최적 자국 수준에 대해서 조절이 되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럼 변수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면 먼저 제가 쓰고자 하는 이 논문이
기존 논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 기존 연구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금융 서비스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과 수용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다뤘다고 하면은, 저는 AI 금융 서비스의 사용자의 경험과 만족도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서비스 이용할 거야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사용한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그 서비스 품질과 고객 만족 간의 관계를 검증을 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 매개 요인 CMC라고 하는 요인을 고려했는데, 그 기존의 그 AI 금융 서비스의 품질과 고객 만족도를 직접 연결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CMC라고 하는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인 사회적 존재감과 정보 전달력과 인터랙션 품질, 상호작용 품질이 AI 금융 서비스와 고객 만족도 사이에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지, 그 단순히 그 품질 서비스 품질이 좋다고 해서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제공하는 그 서비스의 품질에 따라서 그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그 사회적 존재감과 정보의 질인 정보 전달력, 상호작용의 자연스러움이 중요할수록 그 AI 금융 서비스가 그 고객 만족도에 끼친 영향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졸은 그 AI 금융 서비스의 경험이 소비자의 최적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인데, 지금 기존의 연구는 AI 금융 서비스가 일률적으로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하는 가정으로 연구가 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최적 자극 수준이 AI 금융 서비스 품질과 CMC 간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해서 검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AI 금융 서비스에 익숙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선호하는 소비자는 AI 금융 서비스에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고, 그렇지 않은 소비자는 조금 부담스럽게 느낄 가능성이 크다는 가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별성을 좀 두어봤고요. 그 이론적 배경으로 AI 금융 서비스의 품질이라고 있는데, AI라고 하는 개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단순히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I는 그 컴퓨터 시스템이 인간의 학습, 추론, 문제 해결, 지각, 언어 이해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 주요 기술은 머닝머신, 자연어 처리, 딥러닝, 강화 학습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서비스라는 개념은 개인이나 기업, 정부 등이 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AI 금융 서비스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금융 상품의 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금융 서비스의 주요 특징을 보면은 AI가 금융 업무, 대출 심사나 투자 추천, 고객 상담을 자동화하여서 운영해서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고, 고객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여 개인별 맞춤 금융 서비스 및 금융 상품 및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맞춤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실시간 분석과 보안 및 신뢰, AI 금융 시스템에서 보안성을 강화해서 이상거래 탐지를 통해서 예방하는 사고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AI와 금융 서비스와 AI 금융 서비스의 개념을 정리해보면 간단하게 종합적으로 AI 금융 서비스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금융 상품의 운영을 자동화하고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 서비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바일 뱅킹 사용자들이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AI 금융 서비스의 유형과 사례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기존의 AI 기반 챗봇 서비스는 카카오뱅크, 신한은행, 우리은행에서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더 많은 은행도 있지만 대표적인 지금 많이 쓰는 은행들을 한번 예로 주요 사례로 들어보았고, 챗봇 서비스라던가 개인화 금융 추천 서비스, 로봇 어드바이저 투자 서비스, 대출 심사, 금융보안 사기 탐지 서비스 등이 있는데, 혹시 챗봇이나 로봇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금융 상품 추천을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하지만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금융 서비스의 품질이라는 변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서브콜이라는 모델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서브콜 모델은 그 파라슈라만과 자이탐과 베리가 제안한 서비스 품질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기대와 실제 경험의 차이를 바탕으로 다음 5가지 차원으로 그 서비스 품질이라는 측정 모델이 시작이 되었고, 여기에서 이제 전자상거래가 발달하면서 이 서브콜로 확장된 차원으로 6개의 차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거기에 AI 서비스 모델이 AI 서비스 앤 퀄리티는 2018년 된 그 논문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AI 서비스의 품질 차원 4개가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서브콜을 그 본 연구에 맞춰서 AI 서브콜이라고 제시한 6가지 차원을 이렇게 그 AI 금융 서비스 품질이라는 6가지 품질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요 6가지는 기능적인 품질과 경험적인 품질로도 좀 나눠볼 수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가설 설정할 때 참조하면 될 것 같아서 일단 정리를 해보았고요. 다음은 우리 그 매개 변수로 사용하고 있는 CMC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CMC는 컴퓨터 미디에이티드 커뮤니케이션인데 1976년에 처음 도입이 되었으며, 이 연구는 전화, 비디오, 전자메일 등의 초기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중심으로 컴퓨터 간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사람 간의 원격 커뮤니케이션이 대면 커뮤니케이션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여기 CMC의 주요 개념은 사회적 존재감과 미디어 풍선 이론과 그 대면 커뮤니케이션 비교인데, 하나씩 설명을 해보면, 그 사회적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은 CMC 환경에서 컴퓨터와 마주하는 그 환경에서 상대방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정도, 사람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하는 정도를 느끼는 것이고, 그 미디어 풍선 이론은 그 미디어에서 컴퓨터에서 내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정보를 받을수록 그 정보를 전달하는 설명력이 높다. 그렇게. 그리고 그 대면 커뮤니케이션은 그 대면 커뮤니케이션보다 사회적 단서가 부족해서 그 사람과 대면하는 게 아니라 기계랑 접촉을 하다 보니까 신뢰 형성이라던가 감정 교류에 제약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그 효율성과 정보 전달력 측면에서는 그 컴퓨터와 상호작용하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론적 배경을 정리해 보면, CMC는 그 디지털 환경, 우리가 컴퓨터를 대면하고 있는 환경을 디지털 환경이라고 해서 그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간 상호작용을 의미하고, 최근 그 AI 챗봇 및 자동화된 금융 상담 시스템과 상호작용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CMC는 기존의 대면 커뮤니케이션과 달리 비대면 환경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정보 전달의 품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고객 만족과 지속적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존재감과 정보 전달력, 인터랙션 품질, 상호작용 품질을 선정을 하고 고객 경험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하고 변수로 지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최적 자극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이 환경에서 받는 자극 수준에 따라서 행동과 태도가 달라지는 개념을 설명합니다. 이 이론은 1960년도에 연구가 되었으며 소비자 행동과 기술 시험 연구에 광범위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경험과 정보량과 환경 변화 등이 포함이 되며 개인마다 받아들이는 최적 수준이 다릅니다. 이 최적 자극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Optimal Stimulation Level, 개인이 가장 편안하고 만족스럽게 느끼는 그 자극 수준을 말하고, 그 자극 수준에 따라서 자극 수준이 높은 사람은 사람은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모험적인 선택을 선호하고, 그 자극 수준이 낮은 사람은 안정성을 선호하기 때문에 기존의 익숙한 방식을 유지하면서 변화에 대한 저항이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형에 따라서 그 전체적인 그 AI 금융 서비스 품질 차원을 6개로 나누고 CMC를 3개로 설정을 해서 그 각각의 그 연구 가설을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매개로 가기 전에 1차적으로 그 독립해서 매개로 가는 1차적인 그 가설을 생각을 해보았는데, 보통은 우리가 연구 가설을 설정을 할 때 거기만 해도 18개네. 네. 정의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제공자 입장에서 이 시스템 지금 그 AI 금융 서비스가 100% 고객들이 만족할 거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플러스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좀 과하게 한 번 더 나아가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는 부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먼저 금융 AI 서비스가 CMC로 가는 영향에서 이론적 근거는 사회적 존재감 이론입니다. 그 사회적 존재감 이론은 앞에서 살짝 언급이 되었는데, 상대방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정도에 대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AI 금융 서비스가 인간과 유사한 상호작용을 제공할수록 고객은 AI를 단순한 알고리즘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금융 조언자로 역할을 가능성이 높아서 사회적 존재감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설의 방향은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지 않아도 요즘 그 얘기를 자꾸 해주려고 하는데, 띠어리라는 게 말이야, 띠어리. 지금 자 봐봐, 잘 들어봐. 지금 사회 존재감 이론은 이렇게 얘기했잖아. 개념으로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사회 존재감 이론은 CMC 환경에서도 상대방이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정도. 요거는 뭐예요? 개념. 그냥 사회적 존재감의 데피니션이야. 네. 띠어리가 아니라고. 네.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자꾸 그러니까 그게 그 얘기하는 게 뭐냐고. 이익보다 손실에 대한 본인의 손실감과 크게 느끼는. 그렇지. 동일한 금액에 대해서도 이익 상황보다 손실 상황에 더 크게 느끼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가설을 세우잖아. 그런 가설들이 뭐와 뭐의 관계, 릴레이션십을 우리 얘기하잖아. 하이퍼시스에서. 그 가설이 일반화됐을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졌을 때, 이게 시어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어리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릴레이션십이야. 관계야, 관계. 그러니까 사회 존재감 이론, 그러면 사회 존재감이 어떨 때는 뭐하고 어떨 경우에는 어떻고, 그게 관계가 나와야 돼. 사회 존재감이 있다 이게 아니고, 예를 들면 사회 존재감이 낮으면 어떻고 높으면 어떻고. 그거는 그 CMC 설명을 여기 빠져 있는데, 아니 그런 게 띠어리라고. 내 예를 들면 그게 아니고, 저기서 지금 사회 존재감 이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론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그 이론을 설명할 때는 그 부분이 나와야 된다고. 지금 저렇게 존재감 이론은 인식하는 정도, 요거를 설명하는 이론, 이게 아니라고. 그건 데피니션이지. 사회 존재, 네. 띠어리가 아니라고. 네.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프로스펙트 시어리도 뭐예요? 프로스펙트 시어리라고 된 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손실보다, 이득 상황보다 손실을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손실을 회피하고 싶어 한다는 거야. 그게 이론이라고. 그러니까 손실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 한다. 요 자체가 띠어리라고. 사회적 존재감, 그러니까 이득 상황, 손실 상황, 이게 뭐다라는 게 시어리가 아니라고. 관계, 알겠습니다. 우리 내가 가설 설정할 때 이론 쓰라 그러면, 거기 이론적 배경이라든가 선행연구 쓰라 그러면 그 용어만 설명한다니까. 그럼 가설 설정이 안 돼. 무슨 말씀인지. 관계에 대한 릴레이션십에 대한 그거는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시스를 세워야지. 네. 이것도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CMC고 사회적 존재감 정보 전달력 인터랙션 품질이 만족도로 가는 그 가설은 뭐 이게 다 좋으면은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나는 연구 모형이 그래서 오늘 컴pon을 받고 요청을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전략에 신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네. 만족도, 네. 고객 충성도. 네. 이게 지금 AI 금융 서비스잖아.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문제는 AI 금융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라든가 기대했던 게 있을 것이고, 네. 거기 기대했던 것보다 성과가 높게 나왔을 때 만족도일 거 아니야. 그리고 자주 이용했을 때 이제 고객 충성도가 생기는 거잖아. 고객 충성도는 내 자신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정도야. 근데 그거를 어떻게 측정하려고 그래? 측정. 측정은 아까 거기 지금 AI 금융 서비스가 은행의 어떤 그 추천 서비스라든가 챗봇 서비스인가 있는 경험을 한 사람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모바일 뱅킹, 스마트 뱅킹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서 챗봇 기능을 써본 사람이 설문을 할 수 있고 추천 서비스를 써본 사람이 그리고 투자 상품을 본인이 가입할 때 로봇 어드바이저 상품을 써본 챗봇을 생성형 AI 서비스라고 할 수 있나? 생성형 챗봇 지금 현재 챗봇은 네. 생성형 AI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거는 저는 생성형 AI 아닙니다. 이거는 너무 나간 거라서 저는 그냥 그 AI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사람들의 경험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챗봇 그러니까 그럼 기존의 연구하고 뭐가 달라져? 기존의 연구하고 차이는 기존의 연구는 단순히 여기 보면은 AI 서비스를 그냥 써본 사람 보통 보니까 전부 다 전자공학 논문이나 뭐 그렇게 해서 써본 사람들의 어떤 경험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럴 것인데 사용하겠냐? 라는 그런 의향을 물어보는 논문들이 많았고요. 실질적으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어떤 만족감이나 서비스 품질에 대한 그 응답성은 없었고 저는 왜 없어? 기술 수용 모델이라는 게 어차피 소비자한테 물어보는 건데. 그런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아니라 가정하에 이 챗봇 시스템이 이러한 것인데 어떠냐? 그런 의도에 대해서만 이렇게 의향을 물어가지고 서비스 품질을 측정을 하고 그 만족도를 생각하고 이렇게 논문이 진행이 됐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된 연구하고 네. 예를 들어 사용해본 사람을 한 것하고 네. 결과가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하나? 네. 어떻게? 그냥 그런 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본인이 듣고 그냥 추측으로 이렇게 설문을 했고 그 서비스 품질에 대한 느끼는 정도랑 내가 실질적으로 챗봇을 써보고 로봇 어드바이저를 써봤는 경험이 있는 사람은 더 정확하게 그 서비스 그러니까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거기서 그냥 예를 들면 아까 서비스 품질이라는 게 있잖아. 네네네. 서비스 품질. 서비스 품질 거기서 얘기하는 서비스 품질은 네. 그 서비스를 사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측정하는 거야. 그 자체가 이러이러한 서비스인데 이 품질이 어떨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는 그 서비스 품질은 없어. 근데 고객님 고객님 흥분하셨어요. 응? 고객님 흥분하셨어요. 그렇게 뭐냐면
그렇게 그 가끔 그런 논문들이 있어. 옛날에 도현욱 박사가 그걸 호텔 서비스 품질을 가지고 논문을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서비스 품질을 네. 물어봐서 논문을 써왔더라고 나한테. 네네. 그래서 내가 이건 서비스 품질이 아니고 기대 서비스 품질인 거야. 기대 서비스 품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지만 만족이라는 게 나오잖아. 네. 예를 들면 다른 데도 서비스 이용 의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 그거는 실제로 품질, 정보 품질이 요거는 뭐냐면 만족도가 없이 이용 의도만 나오는 것들은 네. 기본적으로 그 써봤더니 네. 아니 이렇다고 하면 가상이야. 이거는. 맞아요. 네. 이거는 가상이야. 예를 들면 서비스 정보 품질이 가치가 높으면 추천 이용 의도가 높을 거다. 이거는 가상이야. 네. 그런데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청주대학교 이런 데잖아. 응? 벤처대학원 뭐 이런 거 정말 개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네. 그렇게 해갖고는 만족도를 물어볼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고객 신뢰, 만족 네. 이런 논문 나온 것들은 네. 전부 다 실질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써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만족이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요거는 좀 연식이 좀 됐는데 옛날 그 단순히 금융투자 회사의 그냥 서비스 품질.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경험한 사람들 품질 만족이라는 변수와 충성도라는 변수를 쓰려면 네. 실제로 써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AI의 금융 서비스 품질을 가지고 논문을 쓴 논문들이 만약에 거기에 만족이나 고객 충성도가 들어가 있으면 네. 이것들은 기대했던 서비스 품질을 가지고 측정한 게 아니고 네. 실제 자기가 사용한 경험에 근거해서 저걸 측정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안 나온다고 내 얘기는. 그럼 거기에 여기 매개 변수나 조절을 넣어서 좀 더 그러니까 이제 내 얘기는 저 조절 변수와 최저 자극 수준이라는 CMC라는 매개 변수하고 최적 자극 수준이라는 요 변수 차이 말고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내 얘기는.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다른 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요 AI 금융 서비스 아까 제가 나누었던 거 있는데 단순히 그 AI 서비스 품질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좀 더 생각해 본 게 기능적인 품질과 경험적인 품질로 요소를 좀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는데 요 차이를 그 독립 변수에 좀 더 부가가시키면 어떨까라는 고민도 좀 해봤거든요. 단순히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는 단순히 금융 서비스 품질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데 거의 정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나왔는데 저는 보안성이라던가 또 응답성 같은 경우에 상호작용이 좋으면은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고객의 성향에 따라서 아까 CMC나 최저 자극 수준에 따라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조절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좀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요 모형을 좀 생각해봤습니다. 그 논문들 찾아보고 네. 그 부분에 CMC나 최적 자극 조건 네. 수준 네. 요것들이 그렇게 조절 변수나 매개 변수로 사용된 부분이 없다고 하면 그건 없는 거는 정확하게 확인했어요. 네. 그럼 진행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조절 변수를 이건 다음에 와서 또 해보겠는데 혹시 고객 교수님 제가 궁금한 게 고객님이 지금 바빠. 혹시 적응적 대체 능력이라는 개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교수님? 제가 OSL 고하고 최적 자극 수준이랑 적응적 대처 능력이라는 게 이번에 우리 교수님 주신 논문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챗봇에. 그래서 그것도 하나 좋을 것 같아서 다음에 좀 더 추가를 해서 한번 다시 이거 지나가면서 추가를 한 번 더 해서. 그러니까 봐봐 이런 거 할 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 아까 우리 펠리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AI 금융 서비스 품질이 네. 내가 이거 얘기하고 싶으면 네. AI 금융 서비스 품질에 대한 얘기하고 네. 이거 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AI 금융 서비스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 이건 괜찮아. 네.
그러니까 AI 금융 서비스 품질을 결국 품질이 AI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게 만들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설명하면 되지. 막 아까 피지컬 AI니 뭐. 이거 그냥. 그 다음에 서비스 품질이니 이런 것부터 다 이거는 다 필요 없는 거야. 저는 이제 오늘 처음이니까 AI 금융 서비스 품질이 나올 때까지 각각 한 잘라서 조금씩 설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그거는 이제 뭐 논문에 쓸 때, 나중에 논문 쓸 때 그런 부분들은 쭉 어떤 서비스 품질에 대한 연구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전해 왔다라고 쓸 수 있는데 지금 주어진 시간 15분 내에 나중에 결과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이 논문이 어떤 논문이라는 걸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하는 게 빨리 사람들에게 인식이 될까? 요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그래서 이제 그걸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으면 이제 그 설문지를 만든 게 이걸 정확하게 AI 금융 서비스 품질을 이 항목들로 물어보면 되는지, CMC를 이걸로 물어보면 되는지 이런 것들 쭉 나오고 사실은 지금 만족도, 지속적인 이용 의도, 고객 충성도는 너무나 많은 논문들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 지금 이 논문은 CMC하고 최적 자극 수준밖에 없단 말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이게 참 정말 이 연구에서 안 이루어졌는데 이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성이 나와야 이제 나중에 가서 시사점으로 연결을 시키겠지. 근데 이게 뭐 AI 금융 서비스 품질이 예를 들면 금융 서비스 품질이 좋으면 당연히 거기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CMC가 필요 없는 거잖아. 그런데 서비스 품질이 좋으면 만족도가 좋아질 수 있는데 AI 금융 서비스 품질은 어떤 고객 직접 인간과 대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 일단 중간에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가 매개 모형이라는 자체가 AI 금융 서비스 품질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개념적으로는 예를 들면 알 수 있다. 그런데 CMC가 들어가니까 AI 금융 서비스 품질이 CMC에 영향을 미치고 CMC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 있으니까 나는 CMC를 가운데 넣어서 이걸 이렇게 매개 모형을 이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기존의 연구들에서 AI 금융 서비스 품질이 높으면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잖아. 그 직선적인 관계만 나와 있죠. 그렇지. 그러니까 CMC가 안 들어가더라도 왜냐면 내가 시사점을 쓰려면 내가 만족도를 높이려면 AI 금융 서비스 품질을 높여야 되는데 AI 금융 서비스 품질만 높인다 그래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AI 금융 서비스 품질을 높임으로써 CMC가 높아지고 그 CMC가 만족도를 높이기 때문에 우리는 AI 금융 서비스를 건들 게 아니라 CMC를 건드려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내가 써야 되는데 지금 AI 금융 서비스 품질이 있어가지고 이게 만족도로 높아지는 게 꼭 적용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일부일 뿐이죠. 우리가 매개 변수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AI 금융 서비스 품질이 높으면 만족도가 높아져. 그런데 왜 AI 금융 서비스 품질이 높아지면 만족도가 높아지지? 라고 했더니 예를 들면 A형이가 CMC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맞습니다. 그렇지? 근데 이게 CMC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들 때문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CMC 때문이라는 거를. 저는 교수님 어떻게 생각했냐면 품질 서비스가 만족도를 영향을 끼치는데 그 CMC를 통해서 이 AI 금융 서비스 품질이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데 지금까지는 전부 다 좋다로고만 했는데 좋지 않은 것도 있더라. 왜냐하면 CMC라고 하는 그 환경 상황에서 그래서 이 CMC가 들어가면은 이 서비스 품질에 좋다라고 생각했지만 나쁘게 나온 결과를 좀 더 인지해서 AI 금융 서비스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방향이 틀렸어요. 이거 제가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AI 금융 서비스 품질이 만족도를 높이는데 CMC가 들어가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래요, 교수님? 아니,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연구들 서행 연구 보면 네. AI 금융 서비스 품질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없을 때 내가 뭔가를 집어넣어가지고 논문을 쓰는 경우가 있고 네. 또 하나는 관계가 직접적으로 있어. 네. 그런데 내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만족도가 높아지지? 맞아요. 그 메커니즘을 내가 딱 알고 싶을 때 하는 건데 맞습니다. 저게 꼭 메커니즘이 CMC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걸 찾을 수 있냐 이 말이야. 그거는 아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논문이 달라지는 거지. 예를 들면 처음에 이 관계가 없으면 CMC를 집어넣어가지고 네. 금융 서비스 품질이 높아지면 CMC가 높아지고 네. CMC가 높아지면 만족도가 높아진다. 이런 연구를 근거로 해서 CMC가 매개 효과가 있다. 네. 그래서 나는 매개 변수를 썼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AI 금융 서비스 품질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나와 있어. 연구들이 증명이 돼 있어. 네. 근데 그 메커니즘을 알고 싶다 이런 얘기야. 그럼 지금 이 논문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야. 네, 그러면 네. 그 메커니즘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네.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면 CMC를 통해서만 만족도를 느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거기 CMC 외에 다른 변수들이 있게 되면 저기다 CMC만 집어넣어가지고 쓸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왜냐면 이미 만족도에 연결되는 거는 다 있어. 근데 그게 CMC가 꼭 들어가야 그게 성립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그 CMC가 그 메커니즘에 꼭 필요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하면 되겠네요, 교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거기에 매개 변수들보다 이게 왜 썼는지 이런 연구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중에서 내가 뭐 CMC가 가장 큰 경로를 영향을 그 경로 효과를 낸다든지 이유를 좀 정확하게 아주 많이. 그렇지. 그런 걸 써내지 않으면은 이게 뭐 새로움이 없다 이 말이지.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지금 뭐 AI 서비스 품질이 CMC에 영향을 미치고 CMC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니까 AI 금융 서비스 품질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가설은 못 쓴다 이 말이야. 제가 아까 세웠던 그런 그러니까 직접적인 관계로 가설을 세우면 안 되고. 그렇지. CMC가 네. 결국은 이런 내가 심리적 메커니즘을 알고 싶은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만족도를 느끼려면 네. 기대했던 것보다 성과를 높게 느껴야 맞아요. 만족도를 느껴진단 말이야. 그렇죠. 그지? 네. 요거는 그 만족도를 느끼는 메커니즘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성과를 높여야만이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들이 이미 나와 있단 말이야.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거기다 사이에다가 만족도 앞에다가 기대하고 성과를 비교하는 걸 집어넣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자, 그럼 만족도를 이런 논문에서 질문하면 이게 된단 말이야.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거야? AI 금융 서비스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뭐냐면 그렇게 AI 금융 서비스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얘기하면 뭐가 돼버리냐면 그러면 AI 금융 서비스 품질을 내가 그렇게 이 정도일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실제 써보니까 더 좋더라. 그럴 때 만족이라는 얘기를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저기에서의 만족도는 네. AI 금융 서비스 경험? 네. 아니 AI 금융 서비스 자체에 대한 만족도지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아니라고. 그럼 교수님 저 그 부분도 잠깐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서비스 저도 만족도에서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금융 서비스 품질에서 그 금융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맞는 건가요? 어디? 지금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기존 논문들도 보면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해서 전 만족도를 AI 금융 서비스 품질에만 계속 맞춰서 만족도도 AI 금융 서비스 품질에 대한 만족도라고 이렇게 약간 답변을 드렸는데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아니고 아니면 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지. 이 사람아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어딨나? 그러면은 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쓰고 독립 변수는 AI 금융 서비스의 품질로 이렇게 독립 변수를 지정을 해도 되는 건지. 그렇게 해야 AI 금융 서비스 품질을 사용해 본 사람들이 품질이 좋으면 그 금융 서비스에 대한 만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아니라고 지금 저 모임 그러면은 자체가. 우리가 측정을 할 때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의 그 품질에 대한 그 설문을 받고 그다음에 만족도는 그 아니 예를 들면 이 스마트폰의 품질이 좋아. 네. 그러면 나는 이 스마트폰에 대한 만족이 높아지겠지. 네. 그 얘기라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모든 논문은 다 그거야. 지금 기존의 서비스 품질 이야기됐던 거 전부 다 그 얘기라고 논문들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지금 지속적인 이용 의도도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잖아. 맞아요. 그 AI 금융 서비스를 맞습니다. 이용하겠다는 거고. 네네네. 근데 이게 이제 참 이게 참 그래.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네. 어떤지 예를 들면 품질이 저게 AI 금융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네. 어떤 서비스라도 품질이 좋으면 만족도 높아. 네. 거기에 CMC가. 그래서 이거는 네. 그러니까 AI 금융 서비스 품질에 대한 우리가 측정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 항목들에서 느껴지는 항목들에서 지금 예전에 내가 이인경이가 그 논문을 썼단 말이야. 이인경. 여기 이승희 교수님. 아 그래요? 생성형 AI 서비스 품질이 네. 그 AI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었다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했어. 아니 생성형 AI 서비스 품질인데 그러면 생성형 AI 서비스가 아니고 다른 서비스 품질이면 그게 높으면 이용 의도는 다 높아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품질이 좋으면 다 이용도. 그래. 그러니까 그건 논문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논문이 되려면 기존의 서비스 품질에서는 이런 것들이 지금 서비스 퀄리티에서는 이런 것들이 서비스 품질을 결정하고 그게 높으면은 이게 높아진다고 했는데 네. AI 서비스 그 생성형 AI를 사용하면 네. 그러면 생성형 AI에서는 어떤 서비스가 기존에 기존에 미치는 그 서비스 품질 중에서 어떤 요인은 영향을 안 미치고 생성형 AI 서비스에서는 어떤 서비스 품질이 새로운 서비스 품질이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런 연구가 되면 거기다 생성형 AI 서비스라고 쓸 수가 있어. 근데 그거는 생성형 AI를 집어넣던 아니면 컴퓨터 서비스 품질을 넣던 이 서비스 품질을 집어넣던 똑같은 걸 서비스 품질을 가지고 와가지고 네. 그걸 측정해서 이 뒤에 더군다나 만족도나 이용 의도만 쓰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뭐냐면 여기 CMC가 뭐하고 똑같냐면 그 AI 금융 서비스 품질 서비스 품질이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새로운 신 기술을 반영한 서비스 품질이 있고 네. 그 다음에 거기 중간에다가 뭘 쓴 논문들이 많냐면 탐스 모형을 많이 쓴다면 기술 수용 모델. 맞아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전자 상거래라든지 이런 네. 전자 상거래 서비스 품질이 좋으면 네. 기술 수용력이 높고. 그렇지 새로운 기술을 그 전자 상거래에 이용된 기술을 수용할 수 있어야 네.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높아지는 거지, 만족도가. 네. 그 연구는 많이 돼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네. 지금 AI 금융 서비스를 집어넣든 네. 예를 들면 전자 서비스를 이 서비스를 집어넣든 차이가 뭐냐 이 말이야. 저걸 독립 변수로서의 가치가 있으려면. 그 CMC로 갈 때 이 서비스의 제가 그래서 그 아까 가설 설정을 할 때 다 좋다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AI 금융 서비스가 CMC로 가게 될 때는 여기에 부의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연결해 보면 각 그 항목에 대해서 요렇게 세 개 갈 때 부의 영향을 끼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 또 가설 설정을 할 때 좀 다른 논문이랑 왜 보안성이 이 부에 영향을 미치지? 저기의 보안성은 네. 결국 뭐에 대한 보안성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개인 정보에 대한 보호. 그렇지. 정보에 대한 보안성이야. 근데 자기 정보에 대한 보안성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태도, 서비스 품질에 대한 만족도는 높다라는 게 지금까지 연구잖아요. 근데 역으로 여기에 보면은 여기 사회적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가 이 거래를 할 때 얼만큼 상대방 인간처럼 뭐 이렇게 인식이 돼서 거래를 하느냐 그거인데 자꾸 내가 하는데 보안 때문에 뭐 팝업이 뜨잖아. 뭐 입력해라 그러면 이 서비스 품질에 대한 그 영향은 정의 영향이 아니고 부의 영향을 끼친다. 그렇게 가설을 세웠거든요. 너무 지나친 그 AI 금융 서비스 품질의 보안성이 높아지면 그 부의 영향을 끼친다. 그 고객이 그 느끼는 그 만족감에. 그러면 거기다 이 해봐봐. AI 서비스 품질의 보안성이, 보안성의 화살표로 그려봐. 보안성이 CNC의 사회적 존재감에 부의 영향을 미쳐. 금융 서비스. 네. 그 중에 금융 서비스 중에 그 보안성이. 보안성. 그러면 사회적 존재감에 예를 들면 부의 영향을 미쳐. 자, 그러면 지금 그렇게 가설을 세우겠다는 얘기죠? 네. 근데 사회적 존재감이 높으면 만족도는? 사회적 존재감이 높으면 만족도는 높아요. 그렇지. 네. 그러면 지금 사회적 존재감하고 만족도 간에는 플러스의 효과지. 거기 화살표 위에다가 임마 도움을 써야지. 어디다 쓰고 있어 지금. 지금 그렇게 되잖아. 네. 그러면 보안성은 궁극적으로 만족도에 무슨 영향을 미쳐야 돼? 마이너스 영향을 미쳐야 돼. 근데 보안성이 높으면은 만족도가 높을까 떨어질까? 높으면 높아져요. 그래. 전체 관계가 성립을 안 해. 그럼 기존대로 써야겠네. 우리가 말이야 기본에 이런 저런 다 똑같아. 저렇게 연결되는 관계는 우리가 곱하기라고 생각하면 돼. 곱하기. 그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전체적인 관계는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라고. 네. 관계가 반대로 나온다고. 네. 저렇게 가설을 설정하면 그러면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오늘 얘기하면서 이거 안 그래도 가설하면서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 여쭤보고 싶었어요, 교수님. 그러면 이걸 방향을 맞춰야 된다는 말씀이죠? 아니 그러니까 네. 저렇게 하면 저렇게 나올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 뭐 보안성에서 사회적 존재감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나중에 가설 검증이 안 된다고. 당연히 저건 가설이 기각된다고. 왜냐면 궁극적으로 보안성하고 만족도 관계는 지금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네. 보안성이 좋을수록 일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그렇죠. 연구들이 있었던 거잖아. 네네네네. 근데 거기에다가 내가 사회적 존재감이라는 변수를 집어넣어가지고 네. 하는데 그 관계가 틀어버리는 거잖아 지금. 네. 그러니까 뒷부분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네. 근데 앞부분도 예를 들면 지금 말한 것처럼 하면은 그러면 그럴 수 있어. 보통은 이렇게 가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죠. 너무 그러니까 심각한...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전체가 성립을 안 해버린다니까. 그러면...
설명을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면 사회적 존재감이 가운데 매개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 그거는 뭐 할 때 그렇게 방향을 바꾸면 조절 변수로 사용되는 거지. 조절 변수로. 근데 이거는 기술적인 어떤 그 컴퓨터 커뮤니케이션에서 느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지금 그 로봇이나 이게 대화를 담당해주는 AI 자체를 인간으로 보고 지금 내가 맞아요. CNC로 네, 보는 네. 거잖아. AI랑 인간이랑 그렇지. 그것 간의 커뮤니케이션 대화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AI를 사회적 존재감을 느끼고 그래야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거잖아. 네. 근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존재감 자체는 그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게 있을 수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조절 변수로도 사용할 수가 없다고.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가설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하고 똑같이 돼버리는 거지. 지금 거기에서 나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지금 보는 건데. 그러면 나중에 가서 그걸 해결해야 돼. 그게 해결이 안 되면은 차별성이 없어져 버린다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연구 그대로 갖다 붙인 거잖아. 일단 요 CMC가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좀 더 내용을 그러니까 저걸 보충시키고. 집어넣는 이유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네. 간접적으로 연결시켜 주거나 직접적인 관계가 관계가 있다는 연구들이 없으니까. 직접 예. 없으니까 간접적으로 저렇게 매개 효과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효과를 찾아내는 거고. 네. 첫 번째는 매개 변수를 쓰는 게. 네. 두 번째는 직접적인 관계가 이미 있어. 찾아보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가 이미 있다고. 네네네.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네네네. 그러면 간접적인 관계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네. 그 직접적인 그 변수가 왜 그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 이유를 밝힐 때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서비스 품질이 높으면 만족도가 높아지는데 네. 이런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네. 이유가 뭐야? 이유.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서비스 품질이 높아지면 네. CNC가 높아지고 CNC가 높아져서 만족도를 높이기 때문이야 라고. 맞아. 네. 이유를 얘기하는 거라고. 네. 그러면 그 이유가 네. 그것만 있을 때 그걸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데서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이 변수를 집어넣어서 내가 이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쓰기가 좋은데 이미 지금 기존의 연구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게 나와 있어. 네. 그러면 내가 그 다음부터 알고 싶은 거는 그러면 왜 이런 직접적인 관계가 생겼지? 그랬더니 서비스 품질이 높으면 예를 들면 CMC가 높아져. 네. 그리고 높아져가지고 만족도를 높이기 때문이야 라고 내가 그것만이 그 관계를 설명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아까처럼 거기 CMC가 들어갔는데 네. 다 긍정적인 영향을 통해 가지고 만족도를 높였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것 같지 않다. 그래 이론적으로 들어가지고 보안성 같은 경우는 사회적 존재감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네. 요걸 내가 주장할 수 있으면 그러면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저게 마이너스 관계로 나오면서 검증될 가능성이 없어요. 마이너스 나오면서 이게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식으로는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나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맞는데 만약 여기에서 만약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고 이게 플러스가 나오면 논문은 된다는 건가요? 아니 그렇게 되면은 여기 전체가 설명이 안 된다니까 나중에.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보안성이 지금 설명을 해봐봐. 그럼 보안성이 높아지면 사회적 존재감이 낮아질 것이고 사회적 존재감이 낮아지면 만족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되잖아.
연속해서 설명을 해보면 네. 지금 사회적 존재감이 근데 이제 나중에 분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 사회적 저게 통계적으로는 나올 수 있는데 설명이 안 되는 게 사회적 존재감에는 저기에는 여러 가지 서비스 품질이 사회적 존재감에 영향을 미쳤을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존재감의 만족도를 높아지는 거라고. 그렇지 저게 연결이 안 된다 이 말이야 내 얘기는. 예를 들어서 보안성만 찾아가지고 보안성하고 사회적 존재감하고 만족도 간의 관계를 봐보면 저게 성립을 안 한다 이런 얘기야. 지금은 이게 왜냐하면 사회적 존재감을 미치는 영향들이 여러 가지에서 오기 때문에 네. 거기서 플러스로 와가지고 플러스로 가는 거잖아. 네. 그게 전체적으로는 이 보안성에서 마이너스로 온 거를 삭제시켜버린다고. 희석시켜버린다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는 나중에 분석을 해보면 여기 마이너스이면서 플러스인 경우가 나온다고. 하지만 설명이 안 된다. 그렇지. 그걸 예를 들어서 아주 좀 시니크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물어보지. 그러면 보안성만 가지고 독립변수의 보안성하고 중간에 사회적 존재감하고 그 다음에 만족도하고 관계를 한번 살펴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지금 여기 AI 금융 서비스에 예를 들면 6가지 요인들이 있었잖아. 네. 근데 보안성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플러스 관계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것들이 사회적 존재감을 높여가지고 사회적 존재감이 높아져서 만족도를 높이는 전체적으로 그런 결과를 보였다고. 근데 지금처럼 예를 들면 보안성에서 마이너스 관계로 맺어놓으면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나머지 그 서비스 품질에서 AI 서비스 품질 중에서 보안성 빼고 나머지는 다 제거하고 보안성하고 사회적 존재감하고 만족도만 놓고 분석을 한번 해봤냐? 분석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분석을 해봤냐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근데 지금 현재는 지금 상태에서는 안 한 상태잖아. 근데 해보면 그게 이제 성립이 플러스로 나오거나 아니면 마이너스로 나온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전체가 플러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보안성이 높을수록 서비스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는 있잖아. 네. 그러니까 플러스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려면 보안성만 했을 때는 만약에 거기 앞에가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러면 뒤에도 마이너스가 나와야 된다고. 근데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네, 이거는 안 나온다고. 네. 그럼 기존 연구대로. 만약 기존 연구대로 간다면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왜 매개가 될 수밖에 없느냐라는 이유를 명확하게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지. 예를 들면 이런 연구들을 찾아야 되는 거지. 기존의 어떤 AI 금융 서비스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들은 여기 매개 변수로 사용된 변수들은 이런 변수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변수들보다는 어떤 CMC가 더 만족도를 높이는데 어떤 심리적 메커니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써야 되잖아. 네. 그러면 어떤 연구가 되냐면 CMC 외에도 다른 것들도 거기다 들어가는 것들을 비교를 해가지고 매개를 그렇지. 그래서 CMC가 가장 높다. 효과적이다. 이렇게 내가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이런 논문은 되는 거고 그렇지. 그거는 내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런 것들이 변수라고 했지만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CMC가 더 큰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걸 내가 찾아냈으니까 그거는 논문이 되지. 근데 아무 얘기 없이 그냥 CMC를 딱 집어넣고 이게 매개 변수다.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변수의 영향을 일 수 있잖아. 왜냐면 그게 없어도 지금 뭐야? 설명이 되니까. 그럼 기존의 요 서비스 품질과 만족 간의 매개 변수를 쓴 것들을 같이 쓰면서 요 CMC를 넣으면 되겠네요. 그렇지. 그렇게 해보면은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 다른 조건들보다는 CMC가 여기에 들어야 맞다라는 이론적인 이제 그 설명을 해야지. 네. 맞다라고 설명을 하고 결과도 그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렇지. 결과도 나와야 돼. 그래야 검증이 되지. 혹시 교수님 됐어.
나 8시 약속 있었는데 8시 10분이 되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 하여튼 뭐 그게 없으면은 네. 그렇게 계속 하는데 네. 아까 뭐 변수 조절 변수 하나 더 집어넣고 해가지고 네. 해보긴 하는데 네. 그 CMC라는 게 거기에 꼭 CMC가 들어가야 될 이유를 찾아내야 된다고. 여기서는 왜 기존의 연구들이 이미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연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만족도를 느끼는 게 이것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 네.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들 때문에 만족도가 높아질 수도 있는데요 라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저걸 내가 저기다 쓴 게 의미가 별로 없어진다고. 그럼 그런 질문에 대한 방어할 수 있는 논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지, CMC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 또 그렇게 질문을 하셔도 CMC가 다 커버할 수 있다. 중간을 매개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기술 수용 모델이 들어가도 네. 지금 말해서 AI 금융 서비스에 대한 유용성, 네. 그 다음에 사용하기 쉬운 용이성, 용이성. 네. 여기에 들어가도 네. 그거 사용하기 쉽고 그 다음에 이용하기 좋으니까 만족도가 높아지는데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맞습니다. 거기에 CNC가 안 들어가더라도. 네. 무슨 근데 예를 들면 내가 논리적으로 거기에 기술 수용 이런 연구들은 많이 있으나 네. 그러나 그거보다는 어떠한 특징 때문에 어떠한 선행 연구를 봤을 때 CMC가 들어가는 게 CMC를 통해서 매개한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라고 내가 주장을 해야 되잖아. 네. 그럼 그걸 찾아내야지. 아, 알겠습니다. 예, 그걸 못 찾아내면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